17년을 다닌 회사에서 결국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사실 예감은 하고 있었지. 몇 년 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거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걸 보면서 어딘가 낯설다고 느꼈어. 그래도 내 자리야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 나처럼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어. 상사 얼굴이 평소와 달랐고 그의 말은 너무 간단했어. 이제는 그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 내가 17년 동안 헌신한 회사에서 그냥 한순간에 나가라는 거잖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그저 부속품이었나? 회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더라.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데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퇴직 준비를 하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일만 하면서 이 자리가 끝까지 보장될 거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이제는 뭘 해야 하지?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막해. 나이도 있고 시장에서의 내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기술도 젊은 친구들처럼 빠르게 배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내 안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 17년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 그저 회사의 일원으로 살아온 게 전부일까? 내 삶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어. 이제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이 늦은 시점에서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회사의 목표와 일에 맞춰 살아왔던 내가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경제적인 문제야.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도 나가야 해. 퇴직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퇴직 후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나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해. 이런 상태로 나가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까?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는 분명해. 17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어. 결국 나가라더군.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인 것 같다. 넌 어디로 가고 싶니? 퇴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50대의 비참함. 퇴직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50대에 접어들며 맞이하는 퇴직 통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17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없이 무겁고 막막합니다. 이 에세이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50대에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기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중년의 갑작스런 퇴직, 나의 가치는? 17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이는 실제로 퇴직을 경험한 많은 중년 근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회사와 상호 신뢰 속에서 쌓아온 시간들이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년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대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통보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퇴직 이후 찾아오는 정체성 상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며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가치는 개인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직장 생활이 중요한 답변이었던 만큼 퇴직 이후 나는 이제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좌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재취업의 벽,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50대 이상의 재취업 시장은 매우 좁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습득하는 시대에서 50대의 경력자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인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경우 중장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금융업계에서 30년을 일한 어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나이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씨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쉽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나이에 무리하게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3. 사회적 시선과 자존감의 상실. 퇴직한 50대는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경우 자신만 퇴직한 사실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이라는 소속감을 잃은 퇴직자들은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함께 경제적 불안감까지 겹쳐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퇴직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회사에 다니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경제적 압박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주택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져 자신을 더욱 옥죄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 넘어가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중년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미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 또한 새롭게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퇴 후 생활에 맞는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유지하기 힘든 큰 집이나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적으면 재취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그만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무료 강의나 단기 자격증 과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기술이나 자격증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심리적 대비도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변화의 시작은 준비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경제적, 심리적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때로는 선택이 아닌 강요로 다가올 수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7년간 다닌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퇴직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